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어떤 디자인일까?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우선 당연히 전기차를 만들겠죠.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IT 기기라고 인식이 될 거고, 생산 공정도 심플해서 100% 자동화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배터리 효율이 엄청 좋아서 배터리형은 다른 차랑 비슷한데 항속거리가 기본 800km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항속 거리별로 스펙별로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붙지 않을까 싶고, 프로 맥스로 가면 뒷바퀴도 조향이 되어서 주차할 때 전진 같은 후진도 할 수 있어서 주차가 편하지 않을까 싶고, CMF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꾀할 듯 싶고,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랑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프로나 프로 맥스에서만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디는 무광의 라이트와 글라스와 유광의 조화를 쓰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자체 생산된 반도체 칩셋이 들어갈 거고요. 구매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이 오거나 하면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에서 받아가겠죠. 애플 스토어에서 가면 미니쿠퍼처럼 커스텀 파츠 같은 걸 파는데, 파는 거 하나하나마다 비싼데 또 예뻐. 구매하면 아저씨가 설치까지 해주고, 뭐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수리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전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차를 타다가 수리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리퍼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애플카만 따로 수리해주는 사설 매장 같은 게 동네마다 생기지 않을까 싶고, 자체 맥세이프 충전 포트를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충전기가 자석으로 딱 붙는 거죠. 고전력 고전압이라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정성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걸 또 해내는 거예요. 충전 중에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또 다른 DC 콤보나 테슬라 포트랑 호환이 안 돼. 그냥 똥꼬집을 부리는 거지. 따로 변환 젠더를 파는데 또 비싸. 다른 데는 막 40만원 하는 거 여기는 99만원에 파는 거죠. 두 번째 예상으로는 아이클라우드 로그인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자동차에 클라우드 로그인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애플 디바이스를 2개 이상 동시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아이클라우드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한 명의 사용자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로그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카도 하나의 애플 생태계에서 디바이스로 녹아 들어가게 될 테고,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차를 잠그고 연다든지, 차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도 열 수 있고, 어떤 애플워치는 아이폰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 시트 포지션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게 조수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디바이스 간에 클립보드 복사 붙여넣기로 돼서 카톡으로 주소받은 거 공유 버튼 누르고 바로 내비게이션 쏘고, 뭐 핸드오프 기능이 있어서 아이폰에서 사파리로 맛집을 검색하다가 차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띄어서 이어서 검색을 하거나, 거기서 바로 지도 앱으로 공유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그러니까 아이폰의 사파리가 아이패드의 사파리고 애플카의 사파리고 같은 쿠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연동성이 유연하게 작동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이패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서 자기가 편한 내비게이션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 거죠.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이게 테슬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앱 선택의 자유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120Hz의 P3 100% 지원에는 300ppi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을 할 거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OS는 아이패드 OS 비슷한 게 들어가겠죠. 나중에 아이카 OS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배터리 관리나 자율주행이나 이런저런 환경 설정을 관리하는 OS가 되겠죠. 우리는 자동차도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도 같이 만든다면서 10년 정도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줄 거고, 중고차 감가도 적게 먹겠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도 사용자가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건 테슬라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웨이브나 왓챠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보고 싶으면 보고, 음악 앱도 굳이 아이폰이랑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앱을 켜는 거죠. 아니면 지니 뮤직이나 이런 걸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앱스토어에 있는 게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예상으로는 블랙박스를 따로 달 필요는 없지만 내장 카메라에서 찍은 녹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차를 구매하면 아이클라우드로 유료 결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겠죠. 한 달에 돈 많은 정도 나갈 거고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카메라 성능도 좋아서 4K 상도로 실시간으로 찍히고, H.265 코덱이라서 용량도 되게 작고, 어두운 데서 빛 되게 잘 모으고 되게 잘 보여. 번호판도 되게 잘 보이고, 360도 카메라를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카메라도 기본 내방으로 다 찍고요. 자동차 자체 셀룰러 인터넷이 되게 빨라서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났는데 인터넷 업로드 속도가 느릴 수 있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을 아이폰으로 담고 싶으면 그럼 사진 앱으로 보낸다든지 에어드랍으로 쏜다든지 할 것 같고, 따로 자동차 보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인슈어런스 막 이래갖고 뭐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블랙박스 내용을 버튼 하나로 접수를 하는 거죠. 보험사에서 운전자한테 따로 블랙박스 영상 준비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에어플라이는 핫스팟 지원이 되게 잘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맥북처럼 셀룰러가 없는 디바이스가 차량에 핫스팟을 쓰는 거죠. 비밀번호 누를 필요 없이 동일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바로 연결할 수 있고, 내부에서는 썬더볼트 4가 몇 개는 있을 것
것 같고, 애플워치나 아이폰 충전도구는 몇 개 있을 것 같고, 220 전기 콘센트가 몇 개 있을 거고, 보통 차들이 카플레이는 아이폰을 유선으로 꼽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카플레이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카는 유선을 쓰지 않는데 유선의 퀄리티만큼은 에어플레이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극강의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을 지향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처럼 인테리어도 핸들 하나, 아이패드 하나 뭐 이러고 끝낼 것 같고, 마감의 허술함은 없을 거고, 도어는 무조건 프레임리스 도어를 쓸 것 같고, 도어 손잡이는 열고 닫는 방식이 독특하지만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여는구나 하는 그런 디자인, 사고 난 차량을 119 아저씨가 와서 봐도 아 이거 이렇게 여는 거지 하면서 당황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겨울에 언다고 안 열린다거나 적금 센서가 작동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루프는 무조건 통유리가 들어갈 거고, 전기가 흐르면 완전히 불투명이 되는 글라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오픈카의 느낌도 나면서 일반 차의 느낌도 날 수도 있고, 통유리를 깎아서 만든 유리가 들어가서 예전에 없던 독특한 형태의 유리가 들어간다든지, 윈드실드 윈도우는 A필러 사각지대가 없는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전복되더라도 루프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아니면 A필러 안쪽에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밖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또 이게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A필러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를 쓸 텐데 아날로그식 사이드 미러와 거의 이질감이 없어서 원근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을까 싶고, 흡음재가 허술하지 않아서 운행시 풍절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서 시속 180, 200을 달려도 정숙한 차 내부에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넣었는데 뭐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음악 듣기가 되게 좋아서 공간감 되게 잘 느껴지는 스피커가 들어갈 거고, 전화가 왔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못 듣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운전자 시트에 스피커가 들어가서 전화가 오면 딱 귀에서만 속삭이듯이 소리가 나는데 딱 운전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이런 건 안마의자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곱 번째로 패키징이 좀 특이할 것 같은데,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을 최대한 자제할 거고, 시트는 마분지 같은 걸로 패킹이 되어 있을 거고, 문 열기 전에 트림과 트림 사이에 쫙 뜯는 거 해놓고 언박싱 할 때 새거 샀다는 느낌 낼 수 있게 할 거고, 전원 버튼은 없는데 디스플레이에서 마분지를 걷어내면 딱 맥북 켜질 때 나는 딩 하는 소리가 나고, 지문 인식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사람을 인식하고, 외형 디자인은 겁나 안 바뀌어서 한번 디자인 나오면 한 10년은 울거먹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되면 당신은 심각한 앱등인 거예요.